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더 이상 국무총리 후보로 남아있는 것은 현 정부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늘 저희 버팀목과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줬던 가족들과 저를 믿고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들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보는 것도 제게는 너무 버겁습니다. 저를 믿고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한 대통령께도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평범한 한 시민으로 돌아가 조용히 지내려 합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 기분은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분에 넘치는 사랑에 깊이 감사합니다. 잘 계세요? 네, 이게 불과 1시간 10분 전에, 정확하게 1시간 10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후 5시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있었던 건데 이런 일이 결국 생기네요. 예, 참 예상치 못했습니다. 네. 오후 5시경에 긴급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런 소식이 한 기자회견 10분 전쯤에 전해졌는데요. 네. 혹시 사퇴가 아닐까라는 추측도 나왔습니다만 네. 더 이상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안 됐는데 사퇴까지 하겠느냐 이런 네.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그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밝힌 내용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네. 첫 번째는 계속 후보직에 남아있는 것은 현 정부의 부담이 된다. 네. 두 번째, 저희 버팀목과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줬던 가족과 또 저를 믿고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들에게 의뢰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웠다. 가족과 네. 의뢰인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맡겼던 분들도 굉장히 부담이 됐었나 보군요. 그렇죠. 네.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죠. 이 문제가 오히려 역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네. 이미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은 지키겠다. 네. 예, 이렇게 압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이요. 저희가 오늘 상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화면에 정리를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잠시 후에 영상 공개하겠습니다. 출근할 때 모든 걸 청문회에서 밝히겠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퇴의 뜻이 없었습니다. 특히 점심 식사를 하려 건물을 빠져나갈 때 사퇴는 무슨 사퇴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 점심 식사 떠난 때와 오후 5시 사이에 이 상황에 뭔가 일이 생겼던 거군요. 네. 이 사퇴는 무슨 사퇴? 이거는요. 1시 50분경에 안 후보자가 점심을 먹고 돌아올 때 기자들이 돌아올 물어봤습니다. 때군요. 예. 그러니까 불과 4시간 만에 급격하게 그 방향이 바뀐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네. 안 후보자를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은 네. 안 후보자는 한번 아니다고 생각을 하면 반드시 그렇게 밀어붙인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라든지 청와대의 어떤 지시를 받거나 전화를 받거나 이런 것보다는 온전히 자기 혼자서 결단을 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돌이켜보면 안대희 후보자한테 가장 아팠던 대목. 안대희 후보자가 내가 이것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결심했다면 하나를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처음에 문제가 제기된 그런 부분은 전관예우, 그 고액 수임료였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안대희 대법관 총리 후보자가 밝힌 것과 최근까지 야당이 주장한 것을 종합해보면 약 10개월 동안에 27억 정도의 수임료 매출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27억 원이라면은 10개월 동안 돈으로 너무 많은 돈이다. 아무리 해명을 하더라도 좀 어려운 돈이다. 이게 첫 번째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이후에 바로 총리 후보자로 내정이 된 이후에 5일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의혹들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몇 가지만 먼저 들어보면요. 바로 아파트를 12억 얼마에 샀다고 하는데 등기부 등본에는 16억이 넘게 기재가 돼 있고 대개는 원래 다운 계약서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낮게 돼 있어요. 올라가 있고 과연 12억에 샀는지. 그러나 어쨌든 안대희 총리 후보자는 그 12억이 맞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미분양이라 싸게 샀다 그런 설명을 내놨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자기가 의뢰받은
그거를 돌려주기 위해서 수임료를 돌려주기 위해서 약 현금을 5억 1천만 원 네. 정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너무 네.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것이 6억 한 4천만 원 정도 돌려줘야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과 수표가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다 네.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자, 그럼 그 그리고- 얘기는요. 예. 그러니까 보통 안대희 후보자가 설명하기를 내가 현금과 수표를 5억 이상 집에 갖고 있었던 것은 사무실에 갖고 있었던 것은 수표로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돌려준다는 건데 바꿔 말하면 의뢰 받은 후에 그 수표를 상당 기간 입금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네. 이렇게 엄청난 전관 예우를 받는 변호사를 직접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네, 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돈이 들어오면 바로 통장으로 들어오고요. 네. 그 들어온 돈을 쓰기에 바쁘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변호사하고는 좀 다르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네. 세 번째입니다. 아들의 네. 병역 특혜라기보다는 경찰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를 했는데 네. 일선 의무 경찰로 근무죠. 예, 일선 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옮긴 것이 네. 혹시 대법관 재직 시절이기 때문에 특혜가 네.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었고요. 그다음에 아들과 딸한테 네. 각각 8천만 원 가까운 돈이 예금이 있는데 네. 자기가 그거를 네. 아들, 딸한테 물려주려면 지난해까지는 3천만 원까지가 가능했습니다. 1년에 3천만 원까지 증여세 내지 않고도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올해는 5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이게 8천만 원까지 했을 때 과연 나머지는 아르바이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2012년에 전역을 한 네. 아들이 과연 3년 동안 1천만 원씩 과연 벌었겠느냐 네. 이런 의혹이 또 제기가 됐고요. 그리고 4억 7천만 원을 여러 곳에 기부를 했지만 네. 그 중에 3억 5천만 원은 네. 올해 4, 5월에 한 것으로 즉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한 것으로 기부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네. 물론 이것도 안대희 대법관 네. 총리 후보자가 네. 그 전부터 오래 전부터 기부를 의사를 밝혔고 네. 그 과정에 서로 기부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시간을 끌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는 했지만 어쨌든 네. 이것과 관련해서 야당에서 매관매직이다 네. 이런 등등의 의혹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이거를 견디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즉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네. 꺾일지언정 구부러지지는 않는다. 네. 이게 어떤 신조거든요. 네. 그런 것을 보여준 어떤 대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안 후보자 개인의 성격에서 좀 원인을 찾고 싶은데요. 네.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을 감내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안대희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20살에 사법시험을 최연소 합격했고 네. 또 그 뒤에 굉장히 그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안대희 후보자 국민검사라고 칭송을 받고 또 시민들이 수사 때 힘내라고 보약도 가져다 줄도록 정말 팬클럽까지 생길 정도였죠? 예, 그래서 네. 어디 식당에 가면 네. 전부 다 식당 뭐 주인부터 종업원들까지 전부 다 국민검사 왔다 그래서 네, 네. 예, 모자를 쓰고 식당에 다닌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존심이 강하고 또 네. 그 어떤 계속 국민들의 어떤 지지와 성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꾸로 비판을 받고 네. 또 여론의 문매를 맞는 것을 좀 견디기 굉장히 어려웠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 아들 문제. 네. 특히 이제 엘리트 검사 출신들이 가장 그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제 자식에 대한 그렇죠. 공방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떤 1년에 한 번씩 그 임지를 바꾸고 네.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네. 가족이 협박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해요, 수사 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에 대한 공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한데요. 그런 부분이 어우러져서 또 기부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번소득을 환원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것, 이 네. 세 가지가 겹쳐져서 자진 사퇴로 급히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수줍은 사무라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안대희, 잘 드는 칼이라는 별명을 듣던 검사 안대희, 이런 꼿꼿한 자존심에 지금 같은 상황 정말 견디기 힘들었겠죠. 네. 예. 이게 보면은요,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6개 정도의 의혹을 설명을 네. 드렸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그리고 시청자들 모두 각각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제기된 안대희 총리 후보자를 상대로 제기된 네. 여러 가지 의혹이
상당히 중하다. 네. 이래서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사퇴했다. 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전관 예우 부분을 먼저 보면은요. 사실상 대법관으로 퇴직한 사람들에게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누구를 만약에 후보자로 내세우더라도 거의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국민의 눈이 높아졌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가장 낙마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이 병역 기피를 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병역 기피를 했다. 이거는 낙마의 원인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투기를 했다. 이거는 국민들이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어느 정도는 눈을 감아줬는데 최근에 와서 전관 예우에 대해서 국민들이 눈이 높아졌고 그리고 나머지 아주 사소한 분야 예를 들면 5천만 원까지는 괜찮지만 3천만 원 이거 어느 정도 과연 세금 냈느냐 증거 불법 등이 아니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27억이나 번 사람한테 3천만 원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다만 국민들이 그거를 아주 세밀하게 본다면 그것도 분명히 불법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작년에 3천, 올해 5천 하면 8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약 그렇다면은 뭐 의심의 구체적인 경위는 다시 알아봐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고위공직자를 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점들을 유해야 되겠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바로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낙마가 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요.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청와대조차도 오늘 오후 5시 안대희 내정자가 사퇴를 밝혔던 것 예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 긴급수석 비서관회의를 이 시각 열고 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민혁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지금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밝힌 사퇴 이유부터 하나씩 좀 점검해 주십시오. 네, 안대희 총리 후보자는 오후 5시입니다. 조금 전인데 서울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직 사퇴를 밝혔는데요. 그 이유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무총리 후보직에서 사퇴합니다.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이후 전관예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의혹들로 인해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켜 죄송합니다. 안 전 후보자는 또 현 정국의 부담이고 가족과 자신에게 사건 의뢰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버거웠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에게도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 후보자 사퇴의 이유는 변호사 시절 벌어들인 돈 때문입니다. 대법관 퇴임 후에 1년 뒤에 변호사를 개업했는데 5개월간 16억 원을 벌어들였고 올해도 최소 5억 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전관 예우에 따른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수임한 사건이 무엇인지 현재까지 밝히지 않아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안 전 후보자는 사퇴는 했지만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던 변호사 수임료 11억 원은 약속대로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선거를 일주일 앞둔 상황이라 국무총리 후보자의 갑작스런 사퇴 정말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와대 과연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청와대도 몰랐던 게 맞는 거죠? 네, 지금 청와대는 긴급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고 있고요. 조금 뒤에 안대희 전 후보자 사퇴와 관련돼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한 교감은 없었던 것으로 현재까지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안 후보자의 사퇴 기자회견 직전까지도 이 대다수 청와대 참모진들은 사퇴 사실을 몰라서 오히려 기자들에게 사퇴 무슨 내용이냐 뭐 이런 걸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정도에게만 기자회견 직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청와대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5시 긴급 사퇴 회견 직전에 들었을 것 같다는 전망을 주셨고요. 비서실장 주재의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야당은 결국 김기춘 책임론 이거 들고 나오는 거죠. 검증에 문제 있다. 그게 결국 핵심일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 김기춘 비서실장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전국에서 정말 중요한 인선이었던 만큼 신중하게 사전 검증을 거쳐서 지명을 했어야 하는데 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기춘 실장의 책임론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리 다시 인선해야 하는데 후보들은 그동안 이제 소개된 것이 좀 있습니다만, 자,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 혹시 예상이 좀 되십니까? 네, 지금 보면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도 지금 공석인데요. 이 인선뿐만이 아니라 청와대 개편도 해야 됩니다. 인사가 줄줄이 밀려 있는데 다시 총리 인선이 원점으로 돌아가 상황입니다. 안데이 카드 정말 사람이 없어서 박 대통령과 완전히 잘 맞지 않아도 지명을 했는데 또 다른 총리 후보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대국민 담화와 안데이 총리 지명으로 이 수렁에서 빠져나오긴 했지만 다시 수렁으로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지금 박민혁 차장이 이제 현재 청와대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좀 정리해 주셨는데 이 말씀하시죠. 예, 저는 안데이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이후 현 정부가 상당히 곤혹스럽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안데이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원인을 보면요. 제가 만약에 약 300명 가까운 우리 국회의원들 그분들을 만약에 안데이 총리 후보자의 검증 기준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한다면은 상당수가 낙마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즉 안데이 총리 후보자가 중수부장 시절만 하더라도요. 그때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장차관 이런 사람은 5천만 원 이상 뇌물을 먹지 않으면요. 그냥 대략 눈 감아주는 그런 분위기가 검찰 내부에 있었고요. 또 국장 이런 사람은 1,000만 원 이상 먹지 않으면 구속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불구속 이 정도로 해주고 그런 등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명절 떡값이라든지 휴갑이라든지 아니면 촌지, 미의 이런 것들로 하는 것들도 모두 형사처벌하자고 하는 게 바로 김영란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높이가 김영란법까지 이미 다 와 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충족시킬 수 있는 후보자를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과연 찾는다고 하더라도 정직하기는 하지만 너무 무능력한 사람을 찾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후에 후보자를 찾는다면 후보자가 자기 스스로 허물이 있다면 먼저 스스로 자기 거를 다 내놓고 저는 이런 허물이 있는 사람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국민들 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먼저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사실은 이제 안데이 국무총리 후보자가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2006년 대법관 후보자 시절 했던 인사청문회가 거의 유일한 곳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자, 그때 변호사 수임, 8년 뒤에 자신의 낙마를 불렀던 그 변호사 수임과 관련된 얘기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고 얘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영리 목적의 사건 수임을 만약에 제한한다면 어떻게 동의하시겠습니까? 대법관들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어떤 사건을 맡고 안 맡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인의 양식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의 양식. 그러니까 대법관을 6년 마친 뒤에 안데이 후보자는 개업할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개인의 양식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게 1년 동안은 바로 자기가 소속했던 기관 거기에 사건은 수임할 수 없거든요. 근데 안데이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1년 동안은 아예 수임을 안 했으니까 변호사 개업을 안 했으니까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 당시 청문회에서는요. 지금 저희가 화면이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서 발언한 내용 중에 공직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데이 그 당시 대법관 후보자로서 공직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속기록을 갖고 계시죠? 네네. 그래서 소개를 시켜드리면 당시에 이제 최재천 의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검찰로서 쭉 일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검찰총장이 더 되고 싶지 않냐 대법관보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이제 대법관 후보자 안데이 대법관 후보자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최재천 의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모든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담백하고 솔직하게 대답하면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답을 안 하느냐 했더니 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직이라는 것이 그것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관직이라는 것은 시킴이 있고 임명권자의 뜻이 있는 것 아니겠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성격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뭐 굉장히 수동적이고 어떤 임명권자의 입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것을 뭐 공직관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뭐 이런 추측이 가능하겠죠. 알겠습니다. 참 빠른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안대희 전 대법관이 국무총리 후보자가 됐습니다.